스피치 도중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 히틀러가 애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단에 나서서 때에 따라서 30분 동안 일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면서 놀라운 집중도를 발휘하다가 히틀러가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쿵 하고 치면서 마치 하느님이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내린 듯한 울림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일체 말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보자. 두 번째는 내 목소리가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워보는 것. 대신 사이두기는 적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면서 쉬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박또박 얘기를 하되 큰 목소리로 표현을 해보자. 둘째, 야유나 반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전 차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단 야유나 반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합니다.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만 더 말씀을 드린 다음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식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과 입씨름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여유를 갖자. 세 번째, 말을 하다가 배가 엉뚱한 곳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원인은 리허설 부족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중들의 분위기 때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일단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내 입장에서는 사이두기 하면서 심호흡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했던 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감을 갖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제를 언급하자. 이런 상황이 가끔씩 닥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아예 메모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메모해가지고 가끔씩 보면서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심지어 강의를 할 때 강사가 무슨 메모지를 들고 나선단 말인가. 의아심 갖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듣는 사람들은 의외로 오히려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얘기 도중에 나의 결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미진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 번째죠.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했던 것이 60%만 60% 그 정도만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100점을 받고 싶다는 완벽주의, 이것이 항상 자연스럽지 못한 자기의 속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의 결론을 놓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다리를 놓는 말을 가끔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는 말을 한 번씩 활용해보자. 끝으로 여섯 번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게 말을 하고 있다면 100% 얘기하는 사람 책임이죠.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 또 단문형으로 얘기를 하면 내용 정리가 잘 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문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친절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6가지 스피치 도중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